지역의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심준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먼저 유진상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박남현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지역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이슈 짚어보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훈이란 상훈법에 의거해 대한민국이나 우방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에게 훈장과 포상을 수여하는 것입니다. 표창과 함께 정부 포상 제도의 하나인데요. 밀양 출신 독립운동가 김원봉의 선과 관련해 국가보훈처가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를 추진 중인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지역에서도 관심이 좀 있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네, 약산 김원봉. 네. 여러분들 영화 그 암살에서 이미 익히 알고 계시죠? 네. 1898년 밀양에서 태어났고 의열단 조직해서 뭐 아주 대표적인 항일 무력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부장도 했었고 네. 민족혁명당 총서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광복 이후에 남한에서 쭉 정치 활동을 하다가 북한 정권에 넘어가서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956년에 김일성에게 이제 숙청을 당했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그 국가보훈처 자문기구인 국민중심보훈혁신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그 보훈처는 이제 정식 기구고 거기 이제 네. 자문기구에서 이번에 이제 3.1 운동 그 100주년 기념해서 독립운동에 대해서 이제 최종 평가 기준이 네. 1945년도 독립할 때까지 활동했던 그걸 평가하는 거지 네. 독립운동가의 어떤 사상 검증을 하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활동했던 것들을 이제 좀 점검을 해서 독립유공자 서훈을 권고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훈처에서는 조금 난감한 게 이제 보훈처에서 입장을 내놨는데 일단 서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그 현행 법 체계상 독립운동가는 맞지만 네. 독립유공자는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김원봉이 이제 단순히 사회주의 활동 잠깐 한 거에 있어서 그친 게 아니라 북한 정권 수립하는 데 기여를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지난해 4월에 보훈처가 이제 행적이 불분명한 분들, 독립운동 네. 한 건 분명한데 행적이 불분명한 분들이거나 사회주의 활동 경력이 조금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네. 독립운동가로서 어떤 하나의 개념을 만들어줬어요. 네. 만들어줬는데 이제 보훈처에서 뭘 했냐면 그게 이제 너무 급격히 변하다 보니까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인물이어야 한다. 이걸 단서 조항을 살짝 달아놨어요. 이제 여기에 이제 계속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국민 이제 여론을 고려해서 이게 신중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네. 바로 이렇게 서훈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보훈처장이 했다가 네. 바로 이제 엊그제 다시 국민 여론이 조금 안 좋으니까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제 현재 네. 이 정도 상황이 정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이제 김원봉 장군의 어떤 서훈 관련해서 이제 지역에서 민감한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고향이 밀양이다 보니까 3.1절을 맞아서 밀양시에서는 이제 어떤 스토리텔링의 주인공으로서 지역의 어떤 대표 인물로서 내세워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좋은 결과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국가보훈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정치계 이슈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원봉 장군은 이제 국가유공자로서의 서훈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조금 합리적인 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두 분께 조금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표진 보훈처장이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의 기준으로는 되지 않고요. 네. 의견 수렴 중이며 가능성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현재의 기준을 정확하게 다시 보면 교수님도 말씀드렸지만은 광복 후에 행적이 불분명하더라도 포상은 가능하다. 네. 단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김원봉의 서훈은 현재의 규정상으로는 불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렇죠.
국민적인 이제 공감대가 있어야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해보는데요. 여기에 이제 자유한국당의 정태욱 의원이나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김일성에게 훈장을 줄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논리적 비약이 좀 심한 부분이고요. 예전에 무상급식이 있었는데요. 무상급식 할 때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건희 손자에게도 그러면 공짜밥을 줄 것이냐라는 논리가 있는 거죠. 핵심을 좀 벗어나서 특정한 부정적인 면을 중점적으로 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좀 강화시키는 방식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런 식의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승전해서 뭐 보통 북한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으로 다시 뭐 끌고 간다든지 이런 식의 논의는 좀 옳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김원봉 선생 같은 경우에는 밀양 출신이기도 하고요. 독립운동에 대한 공은 아시다시피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이제 월북을 했고 북한 정권의 수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공과 과가 다 있는 분이시죠. 이 부분들을 좀 검토해보고 따져서 가능하면 우리의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생긴다면 이 부분들이 검토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나아가고 있고 통합의 시대 정신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의 기준으로는 뭐 확정짓기 어렵겠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는 뭐 현재 규정으로는 불가능하겠지만은 사회적 논의는 가능하고 기준은 이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취지는 좀 비슷하지만 전 좀 다른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 나라가 해방 이후에 친일파를 이렇게 단죄한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친일 세력이 반민특위 활동을 방해한다거나 뭐 독립 유공자의 후손들은 숨어 살고 그다음에 뭐 친일 매국 행위를 했던 사람들은 사학재단으로 신분을 바꾸고 뭐 또는 기업인으로서 승승장구, 정치인으로서 승승장구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한 피해 의식을 느끼고 있고 지금 과거 청산이 안 됐다고들 대부분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프랑스 예를 들어서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프랑스에서는 부역자를 의미하는 콜라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친일파라는 개념인데 프랑스에서 100만 명의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독일에 부역했던 100만 명을 처벌을 했고 그다음에 나치 부역자 7,000명을 총살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난 다음에도 지금도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물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주 의미심장한 저기가 있어요. 그 나치에다 협조를 했는데 금전적으로 협조해서 뭐 백만장자가 됐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징역형을 삽니다. 근데 정신적인 선동을 했어요. 시를 쓰거나 뭐 이런 글을 써서 친독 행위를 한 사람들은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민족 정신을 죽인 사람한테는 그 여지가 없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의 형평성이나 국민 여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지금 프랑스처럼 이런 상황에서 살펴보는 게 소위 말하는 뭐 법의 형평성 이게 논의의 가치가 있지 뭐 1대1로 해서 뭔가를 평가하거나 하는 것들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지역에서는 분명히 이제 큰 인물이기도 하고 저희 이제 여러 가지 독립운동사에서도 큰 역할을 했던 분이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규정이 또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어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봉암 유원지 구역 내 예식장 건립 허가 불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이 과정에서 정치인에게 돈을 전달하려는 로비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토크에서는 자세한 내용과 함께 앞으로의 쟁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먼저 로비 중간책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뭐 지금 보면 조금 호박 정치사회연구소 대표 김치룡이라는 인물인데요. 어떤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는지 좀 정리를 좀 먼저 좀 해주시죠. 예, 지난 3월 25일에 봉암 유원지 내 예식장 로비 의혹을 폭로하는 이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김치룡 호박 정치사회연구소 대표입니다. 여기 이제 호박이 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는 이제 우리 먹는 게 아니고요. 좋아할 호자에다가
성씨 박씨를 써서 예전에 친박에 비슷한 개념. 그러니까 친박근혜를 상징한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치 활동을 하신 분 같고요. 그분과 함께 경남시민주권연합이 진행을 했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을 보면 봉암유원지 내에 예식장을 만들 때 그 업체 대표가 당시의 시의원에게 현금 1억 원과 인허가 청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시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던 김추룡 씨에게 와서 현금 1억 원과 정권 실세에게 좀 청탁을 해줄 것을 부탁을 했고 그 김추룡 씨는 이제 그것을 받아서 서울로 직접 가서 정권의 실세를 만나서 관련된 인허가를 풀어줄 것과 현금 1억 원을 전달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제안은 이제 실패로 끝났고요.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알려졌는데요. 이것이 이제 실패하자 김치룡 씨는 다시 내려와서 해당 시의원에게 2천만 원을 경비 명목으로 받고 다시 나머지 8천만 원은 돌려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봉암유원지 예식장의 특혜 로비의 중간책이었다고 자기 스스로를 밝혔고요.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있었던 조사 때 관련 내용을 진술했고 그렇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심각한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기자회견에서는 이름이 언급된 도의원이 있으시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이제 바로 기자회견 끝나고 시청을 찾아와서 이 김치룡 대표의 진술을 반박을 했는데 본인은 관계가 없다. 도리어 이제 김치룡 대표가 본인 아들의 사업을 위해 예식장에 피해를 주고자 하기 위해서 거짓 주장을 한 거다 이렇게 맞받아쳤거든요. 그러면 지금 도의원의 주장 조금 설득이 있어 보이시나요? 그리고 또 여기 쟁점 중에 하나는 이제 경사도 왜곡 문제 등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게 딱히 지금 경찰 조사 중이기 때문에 어떤 가부를 논하기는 이제 그런 걸 설득력은 갖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하지만 이제 바로 기자회견을 하고 도의원이 이제 전 시의원이죠. 이득권 관련해서 상대한테 어떤 선제 공격을 마치 이제 당했다는 듯이 그리고 또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축축성 발언, 그러니까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모함을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바로 기자회견처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례적인 반응이죠. 명색이 이제 시의원 도의원이 이례적인 반응인 건 분명하고 하지만 이제 그걸 지금 어떤 가부나 누가 잘못됐다는 걸 논하기는 좀 조심스럽고 오히려 이제 중요한 부분이 그 내용 중에 주민 동의서 일부를 조작했어요. 그 허가를 받을 때 조작한 건 이제 실제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는데 전체 770명 중에 50개 정도가 중복되거나 이제 허위로 사인을 한 게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근데다가 이제 원래 이제 그런 게 들어가면 지금 정해진 지역에는 그 정해진 용도만 들어올 수 있는 다 건축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이제 예외 조항이 있어요. 주민 동의서. 주민들이 이런 시설 필요하니까 우리 꼭 해주세요라든지 이렇게 서명을 받으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시설 어떤 시설이 들어오느냐, 어느 규모로 들어오느냐에. 그래서 요건 시시비비에 이게 이제 분명히 있는 사항이고 또 하나 문제가 됐던 게 경사도가 굉장히 급한데 어떻게 이게 허가가 났느냐. 이제 일반적으로 뭐 한 20에서 25% 평균적으로 그 대지의 경사도가 그 정도 되면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땅의 경우에는 25% 이상인 그 대지 땅 중에서 그 부위가 40%가 넘어가면 이제 허가가 안 나는 상황이었는데 자기들이 제출한 허가에는 이제 돼 있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자료도 2차, 3차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뭐 46%더라, 48%더라 훨씬 경사도 급한 것이 넘는 자료들이 이제 발견이 됐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한 이게 이 자료들. 특히 이제 거기서 또 문제가 된 게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수치 지형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이긴 한데 거기에 다 수치 지형도가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별도의 수치 지형도를 작성해서 그걸 증빙하면 그것도 허가받을 때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도시계획위원회 가보면 항상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국토지리정보원 수치 지형도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자기들 입맛에 맞게 이제 뭔가를 충분히 가져올 약간의 여지가 있거든요.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서 그 도면을 가져오면 그걸 이제 또 그 평가하는 사람들이 그 도면을 보고 평가하지 그 많은 사람들이 현장 가서 또 평가하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이 경사도를 만약에 이게 진짜 뭔가 수치가 좀 조작이 됐거나 네. 했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제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김치룡 대표가 이렇게 폭로성 기자회견을 열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었다면 이 내용을 보면 법적인 처벌도 받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도 내가 로비 중간책이다라고 밝힌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이렇게 폭로성 기자회견을 했을까요?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진정성에 대한 부분이겠죠. 자기가 피해를 입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폭로를 하는 것은 공익적 차원이라는 의미를 좀 더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발언에 대한 진정성을 믿어달라는 그런 표현인 것 같고요. 당시의 상황과 금액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도 세부적으로 자기가 주장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진실성을 좀 더 담보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반대편에서 본다면 이것 또한 본인의 주장일 뿐이다라고 이제 맞받아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의혹을 밝히는 과정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보도에서 보면 이제 추 사업의 성사 후에 로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했다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게 성공한 로비인가 실패한 로비인가에 대한 자기가 가지는 의구심이 있다는 것이지요. 본인은 실패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인허가가 나고 결과론적으로는 로비에 성공을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자기가 한 로비가 성공을 한 것인가 실패를 한 것인가에 대한 본인 스스로도 합리적 의심이 있고 그 시의원에 대한 뭐 당시 시의원에 대한 뭐 의심도 같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또 추측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봉암유원지 내 이제 예식장 건설 이게 좀 사건이 나온 지 꽤 됐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옆에서 좀 지켜보면 좀 지지부진한 거 아닌가라는 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에 큰 이슈도 많은 것도 좀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수사가 지금 크게 진전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 사이 지금 벌써 이제 봉암유원지 내 이제서 그 예식장을 운영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이건 조금 결과가 이제는 좀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지적도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도 집을 지금 하나를 그 설계해서 짓고 있어요. 카페를 네. 짓고 있는데 본인은 빨리 가을에 개장을 해가지고 손님을 받고 싶어 하고 네. 그렇게 이제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지만 또 공사하다 보면 뭐 지금처럼 경사도가 실제하고 좀 다른 경우도 생기고 설계 변경이 생기고 또 건축주가 욕심을 부려서 뭔가를 더 하다 보면 그 개장 시기가 늦춰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 경우에도 건축주가 2달 동안 이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지만 제가 현실을 정확히 설명해 줬어요. 그런 것조차 다 처음에 상황을 미리 예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개장하는 거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것들을 그냥 사용 허가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여기도 똑같아요. 사실 이제 지금 사용 승인 허가가 이제 중요한데 사용 승인 허가를 창원시에서 안 내줬어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경사도가 이제 의심이 되는데 뭐 자료 보면 좀 그 이해가 빠르실지 모르겠네요. 지금 여기인데 지금 이 뒤에 보면 이 전체가 다 산이잖아요. 산을 이만큼을 파내고 거기에 건물을 안 찼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안으로 봐도 굉장히 이제 불안한 상황인데 이 옹벽 같은 경우에 15m를 넘어가면 이게 또 더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단 화개라든지 이렇게 단으로 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직벽으로 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되면 지금 그 산사태가 예를 들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주 작은 낙석 하나가 떨어져도 뭐 개장했는데 사람이 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창원시에서 사용 승인 허가를 안 해주는 건 당연하고 이제 자꾸 이렇게 미뤄지다 보니까 이 사업주 측에서는 지금 규모가 지금 굉장하거든요. 그 지하 5층, 지상 6층인데 이걸 해놓고 사람도 다 직원도 뽑아놨는데 이게 지연되면 월급 들어가고 막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 사용 승인이라는 건 안전성 정확히 체크하고 문제가 없는지 또는 그것뿐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구조적 안제, 산사태, 재난
그다음에 혹시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원래 교통 영향 평가를 통과했는데 네. 그 갑자기 주변 교통이 너무 막 문제가 된다 그러면 신호 체계도 바꾸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까지 다 이렇게 본 다음에 사용 승인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경우는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사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충분히 창원시에서는 사용 승인 허가를 미출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업주는 또 거기에다 반론 다시 또 이렇게 그 이의 제기를 해가지고 네. 이제 사업 사용 승인 허가 신청을 했고 다시 한번 또 그 사업 승인을 반려한 것에 대한 행정 소송을 또 제기한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영업을 강행을 한 거죠. 근데 자기들은 그냥 그걸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홍보 차원에서 무료로 뭐 영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돈의 경제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안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요건 그 강행한 것에 대해서는 도의적으로 조금 그건 뭐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맞지 네.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예식장 문제가 그동안에 나왔던 여러 가지 특혜 문제도 채 해결이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폭로성 기자회견 때문에 정치권과 유착 의혹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사안의 규모에 비해서 지금 검찰의 수사가 좀 너무 느린 거 아니냐, 지지부진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뭐 일부러 검찰이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지적에서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증거와 내용들 그리고 의심이 가는 부분들을 다 합쳐보더라도 네.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쌓이고 쌓여서 많은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특히 허가 과정에 있어가지고 산지법을 위반한 부분들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주민 동의서를 조작한 문제라든지 네. 그리고 또 공무원들과 유착관계에 대한 의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요. 네. 또다시 이제 정치권과의 이제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검찰 수사는 1월 13일에 이제 배당을 해서 네.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치중 대표가 기자회견장에서 이미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너무 지지부진한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자기의 실명을 밝히면서까지 이렇게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검찰이 너무 지지부진하게 조사를 끌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고요.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 자체가 검찰 수사를 빠르게 좀 해달라라는 또 촉구의 의미로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 이제 신문 보도에 의하면 이제 창원지검 관계자는 이 내용에 대해서 네. 진술을 충분히 들었고 그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모으고 있다. 네. 충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일반적인 답변을 하기는 했습니다. 네. 검찰의 의도적 지연이라고 보기에는 좀 뭐 그렇게 네. 보기에는 너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절차적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사안을 보더라도 검찰이 의혹에 대해서 빠르게 좀 수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이 사건이 사실 여부는 뭐 사실 뭐 검찰 수사 결과 최종 법원의 판단까지는 가봐야 알겠지만서도 이런 저희 지역 정치권과 지역 건설사 간의 어떤 유착 의혹을 보면 지금 요즘 이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김학의 전 차관하고 윤중천 대표의 성접대 사건이 조금 이제 떠오르기도 합니다. 약간 비슷한 어떤 건설사와 정치권의 어떤 커넥션 이런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정치권과 건설사가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 맺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 제가 무슨 우리나라를 흔들고 있는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이제 가탑하기에는 조금 네네. 뭐 그런 것 같고, 좀 전처럼 예시를 하나 제가 들어드릴 텐데, 자, 우리나라 국토의 70%가 산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경사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허가를 받을 때. 근데 이 경사도만 약간만 피해가도 이 땅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허름한 땅이었는데 이게 이제 허가를 받는 순간 금싸라기 땅이 뭐 수천 배 가격의 가치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공무원 허가권자인 공무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서 다시 그 공무원을 감시하고 있는 시도의원들을 또 이제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더 갑이잖아요. 네. 그 양쪽을 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달콤한 유혹이죠. 그런데다가 이제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설사는 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고, 네. 그러고 나서 또 일정 규모 이상은 도시계획 심의도 받아야 돼요. 뭐 교수나 전문가로 구성된.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이제 주체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아주 작은 어떤 그 서류 조작이나 경사도 조작 하나만으로도 큰 변화나 아주 그 큰 흐름의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도 이제 그런 거고, 마찬가지로 이 행정을 하거나 이걸 처벌 관리 감독하는 곳에서도 이 작은 아주 이 정도 우리 실수했어요, 이건 용납이 안 되고, 경사도를 조작하거나 뭐 이런 걸 했을 경우에는 그 엄벌에 취해야 되고, 굉장히 심각한 범죄라는 걸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고, 거기에 이제 허가 내준 주체에 관련된 사람들은 꼭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하고 있지만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좀 빨리 대답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 기자회견으로 재점화된 봉암유원진의 예식장 의혹은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현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권력형 비리는 반드시 척결해야 될 문제인 만큼 빈틈없이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말씀 나눠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